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구입니다. 오늘 이제 5월 7일이고요. 장중 실시간 이 종목 삼성전자, 오늘 K정시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의미, 그리고 외국인 놀이터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일 장중에 제작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오전장 흐름을 보고 지금 장의 상황이라든지 현재 분위기, 그리고 내일장을 준비하는 특징 종목, 섹터 종목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4% 정도 오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부터 매수세가 들었다는 거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고, 평소보다 거래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내 삼성전자가 한 3,100원, 요때 이제 4% 움직일 때 2,200만 주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지금 동시간 1시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4%, 퍼센테이지는 똑같은데 거래량이 이제 17,000주니까 주식의 가장 기본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주가가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적으로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냥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주가라는 게. 그러면 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맞춰 가야겠죠. 삼성전자가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대략 D램 쪽, 낸드 쪽에서 되게 선방을 하고 잘 나왔습니다만은, 역시나 23년도에 지금으로 넘어오면서 반도체 메인은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HBM이죠. 이는 트렌드 포스트에서 전망한 데이터인데, 23년도 기준으로 회색이 용량이고, 빨간색이 이제 전체 D램 메모리 시장 내에서 HBM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가 용량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수준을 차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HBM의 비중 자체가 21%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HBM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HBM 공급업체, 쉽게 말해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공급업체들이 대략 HBM 가격을 5에서 10%도 인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요 AI 기업들이 서버를 증설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관점에서 수요 증가율 자체가 200% 정도를 전망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PC라든지 일반 데이터 센터 또는 스마트 기기 등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던 D램의 매출 기여도가 HBM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일반 메모리 D램보다 오히려 HBM이 더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쌓게 되니까. 사실 5세대로 이야기가 되는 거, 이런 거 본다 하더라도 ETSB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12단까지 쌓으면 12H가 12단이 되는 거고, 8개 쌓으면 8단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정부의 인아웃 같은 경우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인아웃이 10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6세대로 가게 되면 비배수로 늘어나는 그림이 되니까, 사실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주가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K정시에서 어떤 삼성전자라는 것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적어놨는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외국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주식을 삽니다. 지금도 보면 장중이지만 7,8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면은 조금 다른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똑같이 잡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요 파생 상품에서 연계된, 왜냐하면 지수를 띄워버리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도 띱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지수를 이렇게 띄워버리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코스피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25%, 코스피 내에서는 21% 정도의 비중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5개 종목이 있다면 그중 1개가 삼성전자라는 거죠. 근데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연계된 여러가지 물량 보면 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지수를 당겨버리게 되면, 일단은 지수가 움직이면서 선순환 효과로 약간 지수에 반응하는 금융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ETF 매매가 많은데 단기 성향이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띄우게 되면 한편으로는 선물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거의 25,000 계약이 들어오죠. 지금 보면 계약수 기준으로 25,000 계약인데
선물은 계약이라 표시를 하죠. 근데 장중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만 계약 이상이 2만 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죠. 플러스란 말은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개 정도는 마이너스고 청산이고 만 개 정도는 플러스니까 이거는 쇼커버 물량하고 일정 물량이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지난 4월 말 이후에 주가 조금 내려갈 때 보통 이제 만기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선물 누적 데이터를 계산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3만 8천 계약까지 매도를 쌓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2만 개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3만 8천 개 정도의 매도 물량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안 샀을 뿐, 주가가 내려갈 때 많이 안 샀을 뿐, 많이 갖고 있는 선물에 대해서 해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해징 물량을 풀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선물과 연계된 게 이렇게 보면 2600억 정도니까 이거는 뭐 물량이 많은 건 아니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으로 보게 되면 오늘 1위도 삼성전자라는 거죠. 전체 지금 대략 440만 주 정도가 프로그램 순매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날 기준으로는 종가 고가로 가게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엄청난 쏠림 자체는 실제적으로 물론 제가 아까 이슈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의 동반 상승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과 하이닉스는 궤적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친구의 궤적은 같이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오징어 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건 좋은데 뭐 삼성의 주주 입장에서는 본 영상과 상관이 없고 이는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나친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통한 지수 핸들링은 여타 종목의 수급 블랙홀을 낳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주가라는 게 좋아서 올라가니까 본론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적이 좋아지고 HBM 증가하고 좋아져서 가는 거니까 바뀌는 건 없는데 시장 관점에서는 보통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까지는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매기세가 들어오게 되면 블랙홀이 나온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인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쇼크오버성 매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선물 미결제는 외국인들은 4호 증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 끝날 때쯤 되면 주춤거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원웨이 그램이라 해가지고 종가까지 지수는 잡아주는데 밀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한 번에 이 강한 패시브 자금은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환매수를 가져옵니다. 근데 마침 한 가지 또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길을 바꿀 정도로 그럼 이제 이 힘으로 계속 다시 2800포인트를 가고 안 가고는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하겠지만은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20전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의 힘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77,000원대에서 한번 점핑을 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반도체 본연의 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재료가 되겠죠. 본인 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파생과 관련된 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외국인 자금에서 상당히 그동안 많이 매도를 쌓아놨던 것을 청산하는 포지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뿐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유리한 위치로 온 점, 원화 환율 자체가 좀 안정화된 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보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졌네요. 물론 저걸 가지고 저 이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 PSK 홀딩스나 하미와춘 등등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장을 풀어봤는데 오늘의 내용에서의 인사이트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강력한 쇼커버, 특히나 파생시장에 의한 쇼커버는 일시적으로 장의 수급 블랙홀을 만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